정부가 오늘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8% 넘게 늘어난 슈퍼 예산이죠. 정부 수입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빚도 지게 되는데요. 네, 내년도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또 나라 살림 사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시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이차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 예산과 추경 예산을 더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먼저 내년도 예산의 정확한 규모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내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 예산 558조입니다. 예. 대비해서 8.3% 증가한 604조 4천억 원입니다. 예. 이거는 금년 이해 추경이 저희들이 604조 9천억이거든요. 예. 이거보다 다소 좀 작은 수준이고 네. 저는 이 예산을 활용해서 코로나의 안전 종식 그리고 신양극화를 완화하고 또 확고한 경기 회복 그리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요에 충당코자 합니다. 예. 네. 말 그대로 이 네. 슈퍼 예산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정부가 이미 작년부터 6차례 추경도 있었고 예. 확장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나라빚 규모에 대한 걱정도 없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얼마나 또 빚을 내야 되고 또 추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년 말에 갚아야 할 빚은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또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내년도 국가 채무는 금년 추경 대비 이제 103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규모는 1,068조가 되겠고요. GDP 대비 비율로 50.2%입니다. 50.2%.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지방 채무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네. 또 금융성 채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발행하는 네. 외평채 등 금융성 채무가 한 382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 국채로만 보면은 616.5조입니다. 네. 그 GDP 대비 32% 이제 수준이라고 보는 게 이제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국채 규모를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는 그 이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하고요. 보고 있고 또 저희가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채무가 다 증가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채무를 좀 늘려서 지금 재정을 운영을 해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 높게 예. 재정을 운영해왔다는 게 아마 일반적인 이제 평가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국가 채무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여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서 선제적인 총량 관리 그리고 재정 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30%가 좀 넘는 것이고 네, 네, 네. 나라 빚이 누적 1,000조 원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 건전성 기반 확보라고 평가하신 건 이제 그런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겠네요. 그죠? 네, 예, 좀 내년 이제 재정 총량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예. 빠른 세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또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을 저희가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 수지 적자 증가폭이 내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래서 통합 재정 수지 기준으로 이제 적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증가폭이 좀 줄게 되는 겁니다. 음. 저희들은 이러한 이제 재정 지출 이러한 재정 지표에 대해 개선이 금년에 이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빠른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어떤 세수 증가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이제 확장 재정을 저희가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확장 재정이 이제 경제 회복, 성장 촉진, 그래서 세수 증대 기반을 좀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재정 수지 개선이라는 이런 재정 선순환이 그렇군요.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아까 초반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가 당장 뭐 하루 이틀 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여기 관련 예산도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거든요. 네네. 뭐 무엇보다 백신 또 의료 인프라 확충이 좀 필요할 텐데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는 좀 어느 정도이고 이를 통해서 또 어느 정도의 저희가 기대 효과를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좀 모두 국민이 이제 걱정하고 계시는 게 그냥 내년에는 그 저희들이 올해 겪었던 백신 부족 현상을 또다시 반복될 거냐 이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도입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금년에 도입된 백신 중에서 일부 물량이 내년으로 좀 이월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전체 재고가 1억 7천만 회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mRNA 백신은 저희들이 국민들이 2회 이상 접종할 수 있는 1억 2천만 회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좀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당장 모레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파업의 어떤 적정성을 좀 떠나서 의료 인력 확보도 그렇고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것은 이제 명분이 있는 일인데 이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셨나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방역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보건 의료 인력의 예. 어떤 희생을 최대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18개 공공의료기관에 정원을 2,000명 이상 증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야간 간호료 수가도 저희들 3배 인상했고 또 감염병 전담병원 원소속 의료 인력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감염 관리 수당이라는 이제 별도의 저희들 이제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감염병 전담 병원 등에 대한 의료 인력 파견 수당도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한 600억 반영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인프라도 이제 좀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진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향후에 이제 백신 접종이 늘게 되면은 방역의 초점이 확진자 수에서 환자, 중증 환자, 그리고 예. 치명률 감소에 이제 맞춰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의료 확충이 이제 시급한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1만 개를 내년에 지금 확보를 하고 그렇군요. 또 권역별 전문 병원 5개소 건립을 하게 되고 또 35개 지방 의료원의 병상 장비를 확충하는데 저희들이 한 1조 8천억 원을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정부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백신을 완성하겠다 이런 공언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년 백신 구매 예산에 국내 백신 구매 그리고 이 접종 예산도 포함이 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개발 백신, 여하튼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예. 이 노력에 정부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국내 개발 백신이 되면은 그거를 저희들 구매할 수 있는 선급금을 저희들이 720억 반영했고요. 이어서 내년 예산에도 1천만 회분의 네. 우리 자체 개발 백신 구매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2천억 정도 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역 상황이 좀 장기화하면서 당장 해결해야 할 최대 이슈가 이제 역시나 일자리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 계속해서 재정으로 일자리를 좀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내년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 규모 또 주요 사업들도 좀 들어볼까요? 예, 내년 일자리 예산 규모는 31.3조 원입니다. 예. 금년 대비 1.2조 원.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제 투자 중점도 일자리 유지나 예. 또 고용 장려금도 위기 대응 중심에서 직업 훈련, 노동 전환 그리고 우리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미래 대비 투자형으로 이제 투자 중점도 저희들이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공공 분야에서 211만 개 일자리를 저희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양질의 민간 일자리 106만 개를 창출토록 저희들이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취업 여력계 중 60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만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채용 장려금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IT라든가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을 저희들이 6만 명 양성하도록 하는 어떤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 자활근로자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5만 개의 일자리를 공공 부분에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아울러 지금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린 등 신산업 분야로의 고용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직업 훈련이라든가 예.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분야에도 저희들이 4조 6천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네.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일자리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를 찾아보자면 아마 자영업자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손실 보상 등을 포함해서 뭐 소상공인을 위한 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어떤 예산도 좀 계획이 돼 있나요? 네. 우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또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예. 전체 예산이 금년 한 1.1조 원에서 내년에 한 3.9조 원으로 3배 저희들이 대폭 확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실보상 재원이 가장 확보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방역 규제에 따라서 지금 손실보상을 저희들이 이제 법제화했습니다. 네. 그 소요를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1조 원 반영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1조 8천억 원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절벽에 놓인 저신용 상공인들에게 대해 1.4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새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경영 위기 업체를 선별을 해서 컨설팅과 함께 2천만 원의 긴급 경영 개선 자금도 신규로 저희들이 제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이제 원스톱 폐업 지원 네. 그리고 또 준비된 기술형 창업 지원을 저희들이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요. 예. 이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그리고 비대면 디지털 스마트 판매기기 보급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촘촘하게 저희들이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손실 보상 등이 도입되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없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이번 2차 추경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4조 2천억을 확보해서 예. 이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희망 행복 자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손실 보상 법제에 따라 가지고 10월 8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손실 보상이 이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손실 보상과 함께 예. 계속적으로 아마 그 소상공인들 어려움은 좀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저희들이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6조 원 규모의 이제 긴급 경영 자금을 저희들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신용 예. 그리고 임차료 부족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필요한 융자가 제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또 세금,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경감 조치도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 부분들을 좀 차질 없이 저희들이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예. 좀 뒷받침을 하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모시고 자세히 내용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